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입니다. 주말이지만 날씨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요. 날씨에 비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멈추지 않고 여전히 네 자릿수를 좀 기록하고 있어서 아마도 9월, 10월쯤에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를 정부에서 천명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아마 주말이 좀 주말 같지 않은, 그리고 저녁 시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부디 최근처럼 이렇게 좀 많이 밀리는 시장에서 수익으로 혹은 손실 없는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 27일 11시에 잭슨홀 미팅이라고, 아마 그 미디어나 이런 뭐 개인 단톡방에서도 많이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그 열렸습니다. 해서 그 FOMC의 이제 파월 의장은 보통 이제 비둘기파라고 부르는데요.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습니다. 매는 그 날아다니는 매입니다. 그죠? 어찌 보면 시장이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주로 언급하는 뭐 비둘기파, 그리고 반면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를테면 이런 걸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앞당긴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곧 할 것이다 라는 등의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분들을 일컬어서 매파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뭐 괜찮게 이렇게 얘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에 앞서서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의 이 송승섭 기자분이신가요? 지금 보면 네, 송승섭 기자님의 쓰신 기사를 보니까 되게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매년 8월에 열리는 토론회입니다. 주체는 경제 통화 정책이죠. 미국 내 휴양지로 알려진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죠? 뭐 경제 전문가, 재무부 장관 등 주요 국가의 현안 경제와 그리고 통화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다루는 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978년에 시작돼서 매해 개최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굵직한 이런 통화정책이나 금융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열리는 그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는데, 2010년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렇죠? 2013년에 테이퍼링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적 완화하고 반대 개념이죠. 시장에 자금을 풀었던 것을 회수하겠다, 쪼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신흥국에 들어가 있었던 자금들이 회수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의 투자가 조금 더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시장도 요 며칠 외국인이 순매도를 일관했었던데 기억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코스피가 쭉 밀려버리고 음봉을 내리맞은 적이 있었죠. 그것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급격하게 순매도가 급격하게 좀 늘어나면서 했었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굉장히 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매년 열리던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27일 11시에 이미 열렸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 시간이 8월 29일이거든요. 그 잭슨홀 미팅에서 각종 이슈와 현안을 좀 다뤘는데 뭐 크게 나쁘게 막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우선은 그래서 지금 주요 여기 보시면 외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올해 안으로 테이퍼링을 시작할 뜻을 밝혔다. 나도 대부분의 참가자처럼 경제가 기대만큼 광범위하게 발전한다면 올해 안에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졌다. 뭐 자산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동산, 부동산, 기타 등등일 것입니다. 다만 테이퍼링 금리 인상의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뭐 이게 27일 7시의 기사는 금요일의 기사이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 열리기 전입니다. 미국 연준의 매파는 잭슨홀을 앞두고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금을 좀 축소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하고 나니까 27일 11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막상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아주경제의 기사에 따르면 잭슨홀 미팅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왜냐면 이제 8월 17일
오후 11시 우리 시간으로 개최가 됐고요. 시장에선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시장 호재로 인식을 했고, 다만 테이퍼링은 연내 시행을 할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선을 그었다. 우리 시장 여러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반등을 예상하고 지나친 낙관은 금리라고 언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지난주에 유한타증권의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요, 제가 주로 유한타증권 트레이더 써서 매일 말씀드린 요 창은 다시 계속 뭐 언급을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제휴 콘텐츠 등록을 하신 분들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트레이더 그 HTS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게 다 보이는 건 아닙니다. 요거라든지 요 전문 분석 차트라든지 이런 차트들은 따로 유한타증권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제휴 콘텐츠 등록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보이는 창이에요. 그래서 등록해 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증권 계좌 100만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휴 콘텐츠 등록 좀 부탁드릴게요. 유한타 스마트증권 그 아직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검색해 주시고 계좌 개설 쭉 해주셔가지고 계좌 유치자 정보 등록하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제휴 콘텐츠라고 뜹니다. 여기서 쩐대리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로도 이렇게 신규 계좌 개설하신 다음에 쩐대리로 제휴 등록해 주시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말미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해서 이렇게 보시면 현재 지금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 지난주는 그 잭슨 미팅도 있었고 또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계속 빠졌습니다. 이게 무려 22평선과 5이평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이 정배열 상태에서 내리 빠져버리면서 202평선까지 밀린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밀렸습니다. 외국인은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이 잭슨 미팅을 앞두고 3,700억 가까이 또 순매도를 해버렸어요. 기관은 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것이다 라는 단기적인 반등을 예상하고 7,300억 정도로 순매수 해주면서 외국인의 매도를 좀 방어해준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짝 반등하면서 개인들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뭐 여기서 잡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것을 좀 하면서 매도를 했다. 기관이 좀 잡아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월말이 이틀 남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요일이고요. 여러 가지로 뭐 다 각종 이슈로 시장이 흔들흔들 했었죠. 뭐 카불 공항인가요? 이번에 또 그 미국과 한바탕 또 이제 아프간의 어떤 이슈들이 또 굉장히 좀 위험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이슈를 보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요런 그 파월 의장의 비둘기 연설, 그 잭슨 홀 미팅에서 그렇게 좀 나와주면서 뉴욕 증시가 좀 급등을 함으로써 우리 시장도 좀 반등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지금 이런 식의 좀 반등이 나와줬고요. 하방을 좀 높여주면서 쌍바닥 만드는 좀 흐름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괜찮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는데 다만 이 5이평선, 22평선, 뭐 62평선까지 몰려는 이 구간을 강하게 좀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줘야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에 여기서도 한번 밀렸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요 한 1000포인트 정도를 1030포인트 정도를 기준점으로 좀 두고 여기서 윗구간이냐 아니냐가 좀 결정이 날 것 같아요. 해서 양시장 모두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인데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강하게 좀 반등이 이어지는지, 장 마감까지 장 반짝 그냥 9시 반까지만 떠주고 아니면 10시 반 정도까지 아시아 시장, 중국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시장들이 열리기 전까지만 반등을 해주고 밀리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장중에 좀 그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보면서도 또 매매를 하시는 좀 그런 어떤 방법을 써주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찌됐건 그렇고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건 이제 EID와 이트론입니다.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썩 영향가 있는 기사는 아닙니다. 우선 미디어 자체도 우리가 흔히 좀 뭐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그죠? 뭐 중앙일보라든지 동아, 조선일보, 뭐 기타 등등 아시아경제도 뭐 여러 가지 연합뉴스 등 요런 좀 조금 더 큰 매체에서 소위 말하는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어떤 좋은 기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를 통해서 상승을 할 만한 재료는 나오지 않았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9분 8월 29일 오후 5시 13분 지금 이 순간에도 스푸트니크 V에 대한 좋은 이슈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로 한번 들어가서 상황을 한번 보시죠. 우선은 제가 뭐 이야기부터 맨날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삼각수렴 중에서도 어센딩 형태의 삼각수렴입니다. 위쪽으로 좀 상승 추세, 그러니까 하방을 높여가면서 계속적인 트라이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대로 밀려버렸어요. 지금 우리 시장이 다음주 반등한다라는 걸 감안하면 아마도 제 생각엔 EID도 그렇고 이트론도 그렇고 웬만하면 우리 시장이 반등한다라는 전제 하에 22평선을 돌파하는 봉이 나와서 아마 월요일날 장 마감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재 좀 과매도권에서 서서히 좀 고개를 들면서 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재료가 됐건 기대감이 됐건 흐르지 않고, 차트가 흐르지 않고 이런 식의 한번 양봉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650원을 거래량 실리면서 만약에 양봉을 한번 뚫어준다면 충분히 전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다면 이내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어요. 이내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냥 밀려버리면 매물대는 겹겹이 쌓여가고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양봉이 출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급적이면 다음 주에는 좀 상승의 흐름이 나오는 양봉, 거래량이 좀 실린 양봉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 한번 지어볼게요. 주봉상의 흐름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그동안에 어떤 추세였느냐 라고 살펴봤을 때 어찌됐건 굉장히 좀 하락이 좀 깊었죠. 그죠? 하락이 좀 깊었다.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하락을 쫙 했고, 그동안에 이렇게 한 번씩 강하게 밑으로 뺀 다음에는 항상 양봉이 세게 나왔는데, 지금 아직은 세게 밀어버린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22평선 어쨌든 잘 지켜주면서 주봉상으로 이렇게는 좀 가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번 다시 이 N자형 반등, 소위 말하는 좀 그런 식의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다음 주쯤에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면 지난번에도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좀 어쨌든 바닥에서 좀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물론 뭐 윗골이 소화해주고 그런 양봉이었습니다만요,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어쨌든 틀어 올리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이번 주봉도 전보다는 살짝, 아주 살짝이지만 양봉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바닥을 좀 잡아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자리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EID 순매수 현황을 보면 다만 금액으로 순매수가 크지는 않아요. 뭐 금액이 아니라 수량으로 본다면 금투에서 쭉 들어오고 있다, 기금에서도 들어온다 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워낙 뭐 동전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크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400, 1000, 400, 100, 300, 300, 1100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금액이 크진 않고, 또 외국인의 순매수도 물론 추세가 상승 추세의 이런 흐름들이 쭉 꽤 매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는 보겠지만, 이 외국인과 이런 기관의 순매수가 반드시 상승과 커플링하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재료가 좀 터진다면 그동안의 이런 물량들을 털면서 주가를 확 올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지난주부터는 거의 한 1주, 한 10일, 2주 이 정도 간 소량이지만 사서 좀 모아주는 듯한 느낌은 받는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서 EID는 좀 답답하지만 아직은 기대를 해볼 만한 자리다, 저는 이렇게 아직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제대로 된 한번 양봉 뽑아줘서 635원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서 635원 정도 한번 돌파 싹 해주면, 상한가 말면 650원인데
그 정도만 해준다면 그저 수급이 그냥 돌아오면서 강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시죠. 재밌는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트론도 보시면요 비슷합니다. 이 아이디와 거의 커플링하는 흐름이고요. 얘도 보면 670원과 이 750원 정도 자리가 굉장히 떠 있는데 중요해요. 650원 정도라면 30% 정도라고 봤을 때 그죠? 뭐 충분히 한 방이면 그냥 뚫을 수도 있는 이 윗구간에 갈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재료가 나와야만 가능하고 순매수를 본다면 이트로는 조금 EID보다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사고팔고 사고팔고가 번갈아 가면서 그죠? 번갈아 가면서 지금 이런 흐름들을 좀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누적으로 한번 보면 뭐 한 7월 1일부터 한번 봐볼까요? 7월달부터 보면 이제 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누적으로가 되나요? 하도 사고팔고를 반복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누적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게 여기에서 거의 18,000 180만 주를 또 판 거잖아요. 그죠? 170만 주를 판 거. 누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죠? 반면에 이제 이 아이디를 한번 보면 누적으로 7월 달만 봐도라도 어쨌든 누적 매도가 줄긴 했습니다만 개인들이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누적으로 봤을 때는 한 2달 정도 봤을 때 이런 흐름들 이 아이디는 어쨌든 기관의 이 매도 수량은 그대로고 외국인의 어떤 매도는 좀 줄고 있는 상황. 하지만 개인이 점점 매수 우위의 순누적 수량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은 줄어드는 금투와 보험이 좀 사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트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흐름 자체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이게 그냥 내리 흐름은 안 되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식의 강한 좀 양봉이 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안착을 하든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안착하고서 돌파하고 안착되니까 슈팅 나오잖아요. 그죠? 저런 식의 1차적으로 여기 2차적으로 좀 요정 라인에서 한번 바닥이 좀 잡아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강하게 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그래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잘 버텨주고 있는데 잘못하면 쑥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저 들고 계시기보다는 시장에 혹시라도 안 좋은 악재가 나오거나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소식이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좀 비중을 축소하고 들고 갈 거 들고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식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워낙 또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못 또 이렇게 저기 했다가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아직은 안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좀 바닥을 잡는 듯한 느낌인데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올해는 특히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이 반등을 함에 있어서도 이 두 종목이 그저 흐르지는 않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는 반드시 프로그램 매매가 어떻게 돌아오는지 좀 보시고요.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외국인이 좀 들어와 주면서 바닥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 다음 주 나오는지 아니면 뭐 양봉은 조금 단봉 정도를 뽑아주기는 하는데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이 좀 매도를 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뭐 기사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는 좀 우량주, 대형주 위주의 초반 강한 좀 장세가 예상이 좀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좀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월요일날 어떤 식으로 좀 갈지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재료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월 뭐 11월 밀지 말고 빠르게 좀 이 승인에 대한 가타부터 여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의 좀 이슈를 기다려보면서 다음 주도 한번 함께 영상 한번 지켜보시죠. 네, 영상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차트들을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 무료입니다. 등록만 해주신다면 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후원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이렇게 제휴 컨텐츠 등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까지 등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